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강의하실 주제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한글 20으로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각장애인은 글자를 읽지를 못하죠. 읽지 못하니까는 물론 쓰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글자를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한글 20으로 글자를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모두 제가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너무 과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시각장애인도 훈민정음을 쓰고 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시각장애인들은 전부 점자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사실이 그렇고요. 그렇지만 정상인들은 그냥 시각장애인들은 뭐 점자 쓰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근데 점자를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또 쓰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건지, 그 생각해보면 막 참 딱해요. 근데 혹시 김 PD님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점자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끄럽지만 점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대부분 모르죠. 이게 지금 표가 점자 일람표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음 그래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가지고 돌기라고 그럴까? 이 돌기가 6개 있는데 판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에서 뭐 화토판 같은 판에 빈 원이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톡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점자예요. 그러면 맨 지금 6개 중에서 맨 왼쪽 위만 턱 튀어나오면 이게 기역이죠. 그 윗줄 2개가 튀어나오면 니은이고 이걸 만져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별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또 같은 기억도 초성하고 중성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모음도 이거 뭐 알쏭달쏭한 거죠. 이거 모르는 거죠. 이거를 다 배워가지고 구별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읽어가지고 소리를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가지고 이거 그 뜻을 알아서 배운다는 게 책도 읽고 뭐 이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직접 하려고 그러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점자 교과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점자는 배우기도 어렵고 배워도 그걸 글자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점자 타이프라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자로 타이프가 되고 뭐 그러는데 그것도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점자는 배우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또 접근이 잘 안 돼요. 점자로 된 책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비쌀 거 아니에요. 책이 툭툭 튀어나왔으니까 볼륨도 커요. 그거는 점자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거지만 이거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점자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인이 점자를 읽는다 그러면은 그 책을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학교 가서 점자 책을 가지고 올 거네. 그러면 책 보고 같이 읽고 뭐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일반인이 점자를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꼭 배워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면 참 배우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못 배우면은 배우면 좋지만 못 배우면은 그 자식하고 부모하고의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자는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장벽을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에다가 관심을 갖고 생각을 했지만 점자를 보자마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을 묶어놓느냐. 한글로 쓰면 금방 되거든요. 그 밑에 그림을 보세요. 이건 점자로다가 지읒, 미음, 지읒, 이렇게 해가지고 점자예요. 이게 점자라고 써는 건데 한글로 만일 지읒, 미음, 지읒, 아로 해가지고 좀 튀어나오게 그럼 만져가지고 못 읽겠어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거든요. 이건 지읒자구나, 이건 어자구나. 점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식별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점자를 한글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든지 소리를 그대로 읽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I am a boy라고 점자로 써놓으면 I am a boy라고 읽으면은 또 그건 또 영어로 금방 번역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한글로 점자를 대체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 배우기 쉽고 점자 배우는 시간이면 한글은 1시간이면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손으로 글을 읽고 쓸 수가 그 점자가
읽어보면 어떻게 지읒자가 어떻게 생긴지 알 거 아니에요, 시각장애인. 그러면 자기가 점자라고 쓰려면 쓴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시각장애인들하고 시험도 해봤어요. 뭐 삐뚤삐뚤하게 쓰지만 써진단 말이죠. 그러면 읽고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셋째, 인쇄가 쉬워질 거라고 이거는. 그냥 뭐 기계 만들기는 쉬운 탁탁 툭 누르면은 툭툭 튀어나오게 되니까 뭐 일반 종이 가지고도 될 수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조금만 좀 탄력이 있고 그런 종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점자로 이렇게 아니 한글로 써놓으면은 물론 저는 시각장애인한테 모아쓰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풀어쓰기로 해주면 읽기 쉽게 풀어쓰기로 해주면 되는데 풀어쓰기도 일반인도 풀어쓰기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이 같은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 전번 강의에 보여드린 소리 입력기나 소리 연주기를 사용해서 말도 하고 쓰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점자를 한글로 대체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게 자꾸 얘기하지만 한글은 소리 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모든 시각장애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자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뭐 국민의 태반이 문맹인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점자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한글 점자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로 할 수 있을 거네. 그렇게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쉽게 그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거지만 우리로서는 또 한글 세계화가 금방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 한글 세계화뿐만 아니라 인도적으로 볼 때도 전 세계 시각장애인을 사실 구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3강에서는 한글 20을 세계화하자. 그 목표는 한글 공학을 이제 더 발전시키고 그런 건데 일부에서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먼저 중국어 학습 시장을 공략하자. 이게 일부의 내용이었는데 저는 세종대왕께서도 중국어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거라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2부에서는 학습자를 위한 중국어 사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체크 입체 사전 여기 보였지만 체크 입체 사전을 소개했고 3부에서는 마치 피아노를 건반을 두드려서 음악을 연주하듯 이 키보드를 두드려서 말소리를 연주하는 그런 기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 이거 참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점자를 전부 한글 20으로 바꿔버리면은 전 세계 시각장애인이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인도주의에서도 참 좋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3강이 끝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의와는 좀 별도 다른 말인데 2030년에 부산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우리가 일찍이 정말 보지 못한 그런 큰 행사거든요. 이때야말로 한글이 세계 문자로 등극할 그런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남짓 했는데 한글공학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때는 한글공학의 제품도 다 소개하고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문화 최강국으로 등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다 끝났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그동안 한 얘기를 결론을 내리고 또 지금 몇 분이 의문점을 제시를 했어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걸 몇 가지 선택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강의 때까지 혹시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리고 혹시 뭐 댓글로 하기는 좀 생각하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강의에도 반영을 하겠고 또 메일을 주시면은 또 메일로도 답장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